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 배출이 예상되는 창원 이창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이 정치권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 것을 비롯해 이 밖의 돈의 정가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경남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인 남명학사에서 학생들이 먹어야 할 식재료를 직원들이 몰래 가져가다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3년 만에 마을 공동급식이 다시 시작돼 농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별 공약을 점검해보는 이 공약 어때 순서입니다. 오늘의 여성 정치인 양자 대결로 치러질 창원 이창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도의회 의장 출신 김지수 후보와 당대표를 역임한 김영선 후보의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인구 21만, 9만 6천여 세대가 모여 사는 창원시 의창구. 박한숙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지방선거와 함께 뽑는 곳입니다. 거대 양당의 여성 정치인들이 내세운 최대 이슈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경남도의회 첫 여성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의창구에서 12년 정치 생활을 토대로 단독주택지 규제 개선과 읍면지역 문화, 교통, 교육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도권 기업 유치 등 지역 밀착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의창구의 민원을 해결할 사람은 의창구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 대표와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는 중앙 정치권의 경험을 강점으로 부각하며 낙동강의 중심 지식문화센터와 레저문화관광 특화구역 조성, 원정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조속한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창원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실천 능력 있고 정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의창구를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 배출을 놓고 지역 출신과 중앙 출신의 대결로 치러지는 의창구 보궐선거. 21만 의창 구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맞대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막이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이 밖의 돈의 정가 소식을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150여 개로 꾸려진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이 정치는 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다음 나중으로 미루는 핑계를 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법 제정에 즉각 나서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는 김상권 후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와의 간담회를 열거나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과 유사한 선거 운동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겼다며 경남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간담회 참석 등은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정당한 선거운동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가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의 직원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도당은 후보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박종우 후보 선대본이 관련 의혹을 SNS에 공유한 10여 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입막음용 봉쇄 소송이라며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3대 후반기 보궐선거를 실시해 김종대 의장과 전병호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40여일로 이치우 전 의장과 공창섭 전 부의장이 선거 출마로 사직하면서 공석이도에 치른 겁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 시의회가 개원하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4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또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만든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식재료를 직원들이 몰래 가져가다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관련 대책이 세워졌지만 최근 남명학사 창원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인 조리실. 조리사가 해동된 오징어를 봉지 여러 개에 담아 한쪽에 따로 챙겨둡니다. 과일을 자르지 않고 통에 담아 어딘가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경상남도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만든 기숙사인 남명학사에서 식재료 무단 반출이 발생한 건 지난해 하반기. 위탁 운영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자체 감사를 벌여 조리사 6명이 한 달 반 동안 과일과 야채 등 100만 원이 넘는 식재료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조리사들은 감봉 1개월에서 3개월의 징계를 처분받고 식재료 관리 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치료 이제 양측이 기하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식재료 이런 거 전수조사도 새로 하고 투불 배당도 확인을 철저히해라 하고. 하지만 불과 몇 달 뒤인 올해 초 지역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남명학사 창원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리사 4명이 무단 반출한 식재료는 200만 원 이상. 대책 마련에도 식재료 무단 반출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진 건데 공사 측은 이 가운데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 조작을 나서 저녁거리로 들고 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만큼 들고 가서 잃어버리면. 남명학사의 식재료 반출과 관련된 보고는 몇 차례 있었지만 감사로 이어지진 않았고 감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기 감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조리원들이 좀 가져가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누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매년 2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남명학사. 수백 명의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엔 농민들이 점심 한 끼 챙겨 먹는 일도 큰 부담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마을 공동급식이 재개돼 농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남해군의 특산물인 마늘 수확 현장입니다. 마늘대를 잡고 하나하나 뽑아야 하기 때문에 손품이 많이 드는 대표 작물입니다. 일손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해 요즘 같은 농번기엔 점심 한 끼 챙겨 먹는 일도 큰 부담입니다. 인력 지원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점심 한 끼 해야 하는 것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마을 회관으로 몰려듭니다.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3년 만에 마을 공동급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일손 부족과 여성 농민의 가사 일을 덜 수 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이 하니까 영양면으로서도 여러 가지 반찬이 다 고루고루 먹고 좋고 또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농사의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체온 재기 등 방역 수칙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손 소독도 한번 해주시고 식사하시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다가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마을 공동급식은 지자체가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전 시군에서 33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 사태로 힘겨웠던 농촌 마을에 공동급식이 작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껑충 뛰면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비교적 서늘해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4도, 함양은 10도, 창녕은 12도 내외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함양 30도, 창녕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이상 매우 크게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우리 지역의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현재 밀양과 산청, 함양, 합천, 거창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시료습도가 낮아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항상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라서 공기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1도, 밀양은 12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0도, 산청은 11도로 선선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울산의 한 구청이 지난해 악성 민원 건수를 집계해봤더니 500건이 넘었습니다. 관공서 업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0건씩이나 일어나는 건데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구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여권 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민원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빨리 여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청원경찰이 나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담당 공무원이 비상벨을 누르고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자, 본인이 사전 체포입니다. 변화 대변하시고 변명하겠습니다. 체포 구속경부를 청구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악성 민원인을 대비해 실시한 모의 훈련입니다. 과장에서 연출된 상황으로 보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도 당하는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직원들도 우울증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재작년 2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착각한 60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곳 구청에는 전화와 방문 항의를 합쳐 모두 500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 수위도 점점 강해지면서 경찰도 악성 민원인 대응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즉시적으로 빨리 출동을 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들어보고 아니 민원인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된다든지 그러면 신속하게 체포해서.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목에 착용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 보급 등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대표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 창포원에서 열립니다. 2022 합천 전국실업 유도 선수권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합천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창녕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창녕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밀양 자권관 위령제 봉행이 오늘 오전 11시 밀양시 삼랑진읍 자권관지에서 열립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일회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합천군민대회가 열립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하고 합천군수 후보자들에게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회공원 명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부산 양산, 김해, 진해 레미콘 노동자들에 이어 경남 동부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도 오늘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지회는 창원과 밀양, 함안 등 경남 동부 지역 470여 명의 조합원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 협의회와 세 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운송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진주와 거제 등 나머지 경남 지역 레미콘 노동자 400여 명도 오늘 하루 파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건립한 지 50년이 지난 기존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을 대체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립 사업을 다음 달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월 경상남도에 실시 계획 인가 이후 진행 중인 지방건설 기술 심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 오는 2025년 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가자동 8만 6천여 제곱미터 터에 지을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사업비는 2,296억 원으로 전액 민간 투자입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중단했던 보건지소 운영을 비롯한 보건 업무를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진성과 금곡, 지수, 수곡면 보건지소의 진료를 다시 시작하며 치매 전수조사와 치매 안심 공동체인 기억체험마을 운영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제시 선자산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조사팀을 파견해 헬기 인양과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헬기가 53년 전 모델로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4번의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출처와 구축 방법이 불분명한 19만여 개의 자체 보유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 특정 전화번호는 2번씩 중복 사용해 접촉 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 10곳 중 7곳 정도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한 달 동안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노구섭 교수팀은 비만, 당뇨 등으로 인한 비알코올 지방 간염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리포칼린2라는 물질이 간 섬유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부와 경상남도, 경상국립대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 간학회와 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헤파톨로지에 실렸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 3일 술을 마시다 팀 후배 코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NC 다이노스 한규식 전 코치에게 10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KBO 징계는 향후 한 전 코치가 KBO 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됩니다.